아저씨 주제에 무슨 노래를 평가해요? 행사장 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청소나 하세요. 진짜 웃기네. 자기가 가수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 사람을 향해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노인, 허리가 굽은 채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던 65세 청소부 강태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그 청소부 이름이 강태수랍니다. 순간 수천억 그룹을 이끄는 재벌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수라고? 설마 그 형이 아직 살아 있었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고작 청소부 이름 하나 들었을 뿐인데 왜 회장이 저렇게 충격받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복도를 닦고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커피 심부름 취급을 받던 그 노인이 30년 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적인 가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의 재벌 회장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청소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국민 가수는 청소부가 되었고 왜 자신의 이름마저 숨긴 채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2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강태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거기 말고 여기부터 닦으시라니까요. 손님들 오기 전에 바닥에 얼굴 비칠 정도로 해놓으세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커피빛 얼룩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얗게 닦여 있던 로비 한가운데였습니다. 출근길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딱딱하게 울리고 자동문이 열린 때마다 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커피 냄새와 방향제 냄새, 젖은 걸레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말없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마른 손끝이 걸레를 움켜쥐는 순간 손톱 밑에 묻은 세제 거품이 희미하게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천천히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뼈를 타고 올라왔지만 태수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를 쏟은 박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조심할 게 아니라 아저씨가 빨리 닦으셔야죠. 오늘 회장님 오시는 날인 거 모르세요? 여기 본사예요. 동네 목욕탕 아니고. 옆에 있던 직원 두어 명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 입을 가리고 웃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태수 쪽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 얼룩을 닦았습니다. 젖은 걸레가 바닥을 훑을 때마다 갈색 자국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자리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고개부터 숙여야 하는 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도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삼키고 어떤 사람은 말을 삼키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삼켜버립니다. 태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왜 맨날 그렇게 웃어요?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민수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종이컵은 쓰레기통 입구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뚜껑이 굴러가 태수의 손등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태수는 그것마저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말에 민수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와, 진짜 부처님이시네. 아니면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태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바닥에 고여있던 커피 얼룩을 지나 로비 한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으로 향했습니다. 창립기념 음악회. 검은 글씨가 금색 테두리 안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꽃장식이 세워지고 있었고 무대 설치팀이 음향 장비를 옮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스피커에서 테스트 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낮고 둔탁한 베이스 음이 로비 천장까지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소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그의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몸 안 깊숙한 곳에 묻어둔 기억 하나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닥에 무릎 꿇은 늙은 청소부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행사장 쪽도 맡으셨죠?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 오전에 로비 끝내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요. 특히 회장님은 먼지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시는 분이니까. 아저씨 같은 분이 괜히 행사 망치면 우리 팀이 욕먹는다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말로만 조심하지 말고요. 저번에도 화장실 세면대 물기 남아있던데 그거 손님이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세면대는 민수가 손을 씻고 일부러 물을 튀겨놓은 곳이었습니다. 태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을 말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특히 듣는 사람이 애초에 진실에 관심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아침부터 계속 서 계셨잖아요. 태수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손도 차가우신데요. 소연이 캔커피를 태수의 청소 카트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민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소연 씨, 신입이 벌써부터 회사 분위기 파악 못하네. 소연이 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봉사활동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일하는 분은 일하시고 직원은 직원이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선 넘지 말고.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커피 하나 드리는 게 선 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신입들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회사는 감정으로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요. 로비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민수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못 본 척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태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소연 혼자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캔커피를 다시 소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직원이 곤란해지는 게 싫은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태수의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모욕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세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며 본사 로비는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꽃향기가 짙어지고 조명이 켜지고 행사 관계자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갔습니다. 반짝이는 명찰, 윤이 나는 구두, 비싼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사이로 태수는 청소 카트를 밀고 다녔습니다. 바퀴 하나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화려한 행사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낡고 외로웠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 젊은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반주가 흐르자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노래는 유명한 옛 발라드였습니다. 중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라디오에서 들었을 법한 곡이었습니다. 태수는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 안으로 구겨진 종이와 플라스틱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태수의 눈가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이 되어버린 노래였습니다. 가수는 고음 부분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음정이 반박자 늦게 올라갔고 끄틈이 얇게 갈라졌습니다.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본능처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손이 쓰레기 봉투 입구를 묶다가 멈췄습니다. 저 부분은 조금 높게 잡았네. 혼잣말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때 뒤쪽에서 지나가던 민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람처럼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뭐라고요? 태수는 그제야 자신이 소리내어 말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아니, 방금 저 노래가 높다고 하신 거 맞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제 귀에 그렇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청소부 아저씨가 가수 리허설 평가하셨습니다. 행사장 뒤편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무대 위 가수와 음향팀까지 뒤돌아봤습니다. 순간 태수는 행사장 한가운데 세워진 사람처럼 모든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음악하셨어요? 민수가 일부러 공손한 척 물었습니다. 태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젊을 때 조금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거랑 아는 건 다르죠. 저도 축구 좋아한다고 손흥민한테 슛 자세 지적하진 않거든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저씨가 듣기엔 뭐가 문제였는데요? 말해보세요. 우리도 좀 배우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쓰레기 봉투 끈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말을 일부러 키웁니다. 상대가 대꾸하지 못할 걸 알고도 묻습니다. 대답하면 비웃고 침묵하면 더 짓밟습니다. 그것이 비열한 사람들의 가장 쉬운 즐거움입니다. 민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왕년에 가수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동네 노래자랑 인기상? 차장님, 그만하시죠.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흘겨봤습니다. 이소연 씨는 왜 자꾸 끼어들어요?
아저씨가 먼저 전문가처럼 말하셨잖아요. 우린 그냥 궁금한 건데, 궁금한 게 아니라 조롱하시는 거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입이면 신입답게 조용히 배우세요. 회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소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소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실없는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당사자도 괜찮다잖아요. 민수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무대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노래가 높다고 하셨죠? 그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태수는 잠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 놓인 마이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객석의 붉은 의자, 스피커에서 나는 미세한 잡음, 리허설 전 공기의 건조함까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첫 소절은 힘으로 밀면 안 됩니다. 숨을 먼저 내려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고음은 올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행사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너무 오래된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 가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음향 감독도 무심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짧은 정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조롱의 판에서 태수가 잠깐이라도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와, 명언 나오셨네. 고음은 올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랍니다. 누가 보면 진짜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 웃음은 앞선 웃음보다 더 억지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분위기에 휩쓸려 웃었고 누군가는 민수의 눈치를 보느라 웃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쓰레기 봉투를 묶었습니다.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지나갔습니다. 뒤이어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와 민수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최도연 회장은 비서와 함께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검은 코트 기세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부리고 숫자를 움직이고 회사를 키워온 사람 특유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행사장 쪽으로 향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음은 올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서가 곁에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행사장 안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 가장 뒤편, 청소복을 입은 한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결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무너져가던 자신의 인생 한복판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잔향이었습니다. 회장의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마지막으로 태수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잘 아시면 다음에 행사 때 한번 올라가시죠. 청소하다가 노래도 하고 일석이조네. 차장님, 소연이 다시 말리려 했지만 태수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몸을 돌릴 때 그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조용히 끌렸습니다. 등은 조금 굽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잃고, 오래 견딘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그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요즘은 다 실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예요. 옛날처럼 나이 많다고 대접받는 세상 아니니까요. 그 말에 태수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닥만 보던 눈이 천천히 정면을 향했습니다. 오래된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아주 희미하게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태수는 행사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로 나온 그는 청소도구 보관실 앞에 잠시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관실 안에서는 낡은 대걸레 냄새와 세제 냄새가 묵직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태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 안쪽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의 회장과 너무 닮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머니 위로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약속을 다시 눌러 확인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달려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숨긴 채 삽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내는 순간 너무 많은 상처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행사장 입구에 서 있던 회장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생 수천억 계약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마치 세월에 가슴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예. 청소복 입은 그 사람 말이야. 비서는 행사장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용역 청소 직원으로 보입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행사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무대에서는 다시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가수는 방금 태수가 지적했던 첫 소절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힘을 빼고 숨을 내려놓고 기다리듯 소리를 올렸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희미하게 젖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소극장, 비 내리던 밤, 텅 빈 객석, 그리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던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렸을 때 딱 한 사람만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십 년 동안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입에 담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한마디가 먼지 쌓인 기억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행사장 안쪽에서는 민수가 아직도 웃으며 직원들에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냐? 청소부 아저씨가 무슨 보컬 트레이너처럼 말하는데 내가 순간 빵 터졌다니까. 직원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소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수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그 노인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초라한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이 방금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소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비서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청소 용역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이름은 강태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스피커 소리도,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회장은 태블릿 화면 속 세 글자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태수. 그 이름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월의 이름이었습니다. 빚지고도 갚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최도연이 평생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살아있었어. 비서가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아주 낮게 거의 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형이 아직 살아있었어.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밖 복도 끝에서 태수가 청소 카트를 밀고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바퀴가 삐걱이는 소리가 긴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 뒷모습이 어떤 과거를 끌고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떨리는 눈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두가 비웃던 청소부의 이름 하나가 재벌 회장의 숨을 먹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복도 끝으로 사라진 강태수의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청소 카트가 삐걱거리며 멀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던 시간의 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허름한 소극장, 관객보다 빈 의자가 더 많았던 공연장, 그리고 무대 위에서 기타를 안고 노래하던 한 남자. 그 남자가 바로 강태수였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사람 신상 전부 확인해. 예. 언제 입사했는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전부.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도 무표정하게 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강태수를 망신 준 일이 꽤나 자랑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웃겼다니까. 청소부가 무슨 음정 평가를 해. 요즘은 다들 유튜브 좀 보면 전문가 되는 줄 알아.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초라한 청소부였습니다. 허름한 운동화, 해진 청소복, 굽은 어깨.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강태수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고음은 올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노래를 해본 사람, 아니면 적어도 음악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가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수 역시 외투를 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식이다. 다들 늦지 말고 와. 예, 차장님. 직원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찾았나? 예.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최도연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수, 현재 직책, 청소 용역 직원, 입사 3년, 주소,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가족사항, 없음, 비상연락처, 없음. 최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없다고? 예. 가족. 현재 등록된 가족은 없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아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사항이 비어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는 작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할인 도시락과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골목 끝, 낡은 2층 건물,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녹슨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이다 겨우 켜졌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이 크게 떠질 만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 오래된 기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기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통기타였습니다. 기타 옆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은 빛이 발해 얼굴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젊은 남자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지금의 최도연 회장을 젊게 만들어 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장, 수백 장, 누렇게 변색된 기사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민가수 강태수 전국 투어 매진. 태수는 그 기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을 다시 꺼내보는 것조차 힘든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편 다음 날 아침, 이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자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회장 비서가 청소 용역 관리자를 붙잡고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오늘 출근했습니까? 예. 지금 지하 창고 정리 중인데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소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회장 비서가 청소부를 찾고 있는 걸까? 그것도 저렇게 다급하게.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심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태수는 구석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 적힌 날짜는 10년도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수 씨, 태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창고 안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소연 역시 계단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야 했습니다. 당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올 일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입니까? 예.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소연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회장이 부르는데 거절한다고? 그것도 청소부가? 비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신다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룹 회장의 호출을 거절하는 사람. 그것도 청소 용역 직원. 태수는 다시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서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 뒤에 숨어있던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회장이 직접 찾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회장의 호출조차 거절할 수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소연은 우연을 가장해 태수의 청소 카트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트 아래쪽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반사적으로 사진을 집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지금 회사 회장의 젊은 시절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순간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 소연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소연은 사진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왜 청소부의 사진 속에 젊은 회장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순간 태수의 눈빛은 왜 그렇게 달라진 것일까? 바로 그때 사진 뒷면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끝까지 살아남아라.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강태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사진 뒷면의 글씨를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끝까지 살아남아라.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 낡은 사진 뒷면에 적힌 그 문장은 오래된 잉크처럼 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주고받은 응원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밤을 함께 건넌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살려야 했던 사람과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 사이에 남은 빛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태수는 소연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화가 아니라 슬픔이 먼저 번져 있었습니다.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이 사진 속에 계신 분이 혹시 회장님 맞습니까? 태수는 사진을 청소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꼭 묻어둬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지만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낡은 박스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고 형광등은 미세하게 떨리며 하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서 있는 태수의 얼굴은 어쩐지 한순간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때 계단 위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죽 구두가 콘크리트 계단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온 사람은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주변을 훑어보다가 태수와 소연을 발견하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라, 두 분 여기서 뭐 하십니까?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청소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신입사원이 청소부 아저씨랑 지하 창고에서 무슨 비밀 회의라도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앞코가 먼지 낀 바닥 위에서 번들거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왜 이렇게 놀라요? 혹시 아저씨가 또 음악 강의라도 해주셨나?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물품 정리 부탁드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말에 민수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역시 아저씨는 말이 잘 통하신다니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상대가 참으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상대가 고개를 숙이면 정말 자기보다 아래인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웃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칼을 드는 사람입니다. 민수는 일부러 청소 카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요즘 이상하네요. 회장 비서가 아저씨를 찾질 않나, 신입사원이 아저씨를 감싸질 않나,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요? 태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정말요? 민수는 태수의 안주머니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방금 사진을 넣는 장면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있다는 느낌은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럼 이따 행사 준비 때 뵙겠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연 씨는 따라와요. 신입이 벌써부터 이상한데 정붙이면 안 됩니다. 소연은 태수를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민수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회장, 강태수라는 이름, 회장이 직접 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태수의 눈빛 속에 깊게 잠겨 있던 후회와 그리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비밀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비서가 추가로 찾아온 자료였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 과거 음반 판매 기록, 방송 출연 목록,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린 연예계 기록이었습니다. 강태수. 한때 대한민국 전역을 울렸던 이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가 나오면 시장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이 손을 멈추고 들었고, 버스 기사들이 볼륨을 올렸고, 공장 야근자들이 그의 목소리로 밤을 버텼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춤도 요란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타 하나를 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자기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기사 한 장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국민가수 강태수, 전국 투어, 전성 매진. 그 제목 아래에는 젊은 태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복을 입고 허리를 숙이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시는 분입니까? 최도연은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다. 비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빚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직 그분을 못 잊고 계신 겁니까? 낯선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비서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코트 자락에서 겨울 바람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성철이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가수를 키워낸 음반사 대표, 그리고 강태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남자였습니다. 최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반가움보다 미안함이 먼저였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 이름 하나가 두 사람을 다시 같은 자리로 불러낸 듯 했습니다. 오성철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오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차는 됐습니다. 강태수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왜 아무도 못 찾았습니까? 오성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숨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을 버린 겁니다. 그 말에 회장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성철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고픈 건 참아도 남 눈물은 못 보는 사람. 돈 생기면 먼저 주변 사람부터 챙기는 사람. 노래 한 곡이 잘 되면 자기 이름보다 연주자들 이름부터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오성철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최도연은 지금처럼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거래처는 줄줄이 계약을 끊었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공장 전기는 끊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을 찾아온 사람이 강태수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도 통지서가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공장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젖은 코트를 입은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밥은 먹었냐? 도연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형, 나 끝났어. 태수는 말없이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가 열리자 그 안에는 통장과 계약서,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써라. 도연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 내 공연 계약금하고 음반 수익 일부다. 형, 미쳤어? 이걸 왜 나한테 줘?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에 직원들 있잖아. 그 사람들 집에도 밥 기다리는 식구들 있을 거 아니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아. 형 돈이잖아. 태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근데 사람 무너지면 다시 못 세운다. 그 말이 도연의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오성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회장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오래된 기억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 덕분에 회장님 회사가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크게 성장했죠. 하지만 그 사이 태수에게는 너무 큰일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족 말입니까? 오성철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수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을 정말 아꼈습니다. 공연 끝나고 피곤해도 꼭 전화해서 자장가를 불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태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고 보증 문제가 생겼고 언론은 확인도 안 된 소문을 기사로 썼습니다. 비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방송국도 문을 닫았고 음반사는 계약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가 아니라 소문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한 숟가락이라도 같이 얹으려 몰려들고 넘어질 때는 혹시라도 흙이 튈까봐 먼저 발을 빼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아프게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 이름 옆에 붙은 돈과 자리 때문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오성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딸이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성철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팠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소문과 빚 때문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밀린 이자까지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결국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태수를 원망하면서요. 회장은 가슴께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그때 찾았어야 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때는 해외 공장 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요? 오성철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찾으면 반드시 도와줄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숨은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수는 회장님 회사가 막 살아나던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다시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태수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태수는 도연을 지키기 위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인생이 친구의 막 살아난 인생을 다시 끌어내릴까봐
스스로 세상 밖으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오성철은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아직 갖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수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적 없습니다. 딸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노래였습니다. 회장은 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에는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서가 나가 확인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행사 최종 보고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회장실 안에 있는 오성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오래된 자료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보고가 중요하다는 듯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외부 귀빈들도 많고 공연 순서도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다만 청소 용역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문제?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태수라는 청소 직원이 있습니다. 오늘 리허설장에서 가수에게 훈수하듯 말을 해서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제가 적당히 정리했습니다만 행사 당일에는 동선을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귀빈들 눈에 띄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성철은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최도연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테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자존심이 세서요. 청소 업무만 조용히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본인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차장? 예, 회장님. 자네가 방금 누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나?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예.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를 말하는 건가?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 용역 직원이니까요. 행사 품격을 위해서라도. 그 순간 오성철이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기가 막힌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군요. 민수가 그제야 오성철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성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관리해야 한다고 한 그 사람이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울린 가수였다.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다. 민수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회장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강태수 씨가 지금 퇴근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지하 주차장 쪽입니다. 회장은 곧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성철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비웃던 청소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지하 주차장. 태수는 청소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고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청소 카트를 벽 쪽에 가지런히 세워두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태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하 주차장의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젊은 도연의 얼굴과 지금의 회장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반갑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도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성철이 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수야. 태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아직 내 딸에게 못 전했다. 태수의 손에서 낡은 가방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온이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도 오성철도 소연도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몰랐던 진짜 이유. 강태수가 청소부로 살아온 이유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던 최도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성철 역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 먼저 나온 말은 안부도 아니었고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태수의 눈가에는 희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울면 눈물도 말라버리는 법입니다. 최도연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찾고 있었습니까?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은 안 됩니까? 20년째 안 됩니다. 최도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 그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아이였던 딸이 어느새 중년이 될 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절망보다 희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최도연은 당장이라도 모든 인력을 동원해 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수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약속에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최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리고 친구가 잃어버린 시간을.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창립기념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수천 송이 꽃이 장식되었고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유리창은 반짝였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외부 기빈들과 언론사 관계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강태수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찾았다는 사실조차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 더 거만해졌습니다.
행사 총괄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쪽 배너 똑바로 세우세요. 테이블 각도 맞추고. 오늘 실수하면 진짜 끝입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채 움직였습니다. 그때 박민수의 시선이 태수에게 향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민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일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음악을 안다는 듯 말하던 청소부. 그리고 자신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던 태도. 이상하게 그게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태수는 멈춰섰습니다. 예. 오늘 행사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럼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마세요.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회장님이 한번 불렀다고 특별한 사람 된 줄도 알지 마시고요.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도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를 더 자극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까?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신입사원도 챙겨주고 비서실에서도 찾고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차장님,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시죠. 왜요? 불편해하시는 거 안 보이십니까?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 생활이 원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그렇죠?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민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행동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명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객석 뒤편에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객석 사이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수가 고음을 올리다가 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네. 바로 옆에 있던 직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순식간에 민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음악 전문가가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몇몇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마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가락으로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강태수 씨.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행사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늘도 가수분 노래를 평가하셨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음정이 어떻고, 호흡이 어떻고, 고음은 기다리는 거라고. 직원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수 씨. 태수는 말없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불러보시죠. 순간 객석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박수까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 평가하는 건 쉬워도 직접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웃음, 또 박수.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든 채 계속 압박했습니다. 왜요?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전문가가 맞습니까? 수백 명의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어 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했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막고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요? 회장님 오고 계십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시각, 행사장 박복도 최도연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오성철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사장 안 상황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장 안, 민수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한 곡만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까요? 그 순간 태수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청소복, 굽은 어깨,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승리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망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손에 잡는 마이크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 그 눈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객석 뒤편, 최도연이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의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성철도 숨을 삼켰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숨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의 미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그 한마디에 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태수의 첫 소절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도,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던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에 깎이고 닳아버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만 번의 무대와 수십 년의 인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노래를 불러도 낼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행사장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이 이어졌습니다. 객석 뒤쪽에 서 있던 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기업의 총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옛 친구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무대 위 강태수만 보였습니다. 노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오성철은 알았습니다. 이 노래가 누구를 향한 노래인지. 딸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지금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무대 위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어깨.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맨 뒤쪽 한 여성이 조용히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간호사 유니폼 위에 외투를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급히 온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사 안내문을 확인하며 빈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회사 협력병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대 위 노래가 들리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무대 위 노래만 들렸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혜였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 강태수는 아직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석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최도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성철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강지혜는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마지막 후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그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때 밤마다 자장가를 듣던 아이, 아빠 품에서 잠들던 아이, 강지혜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강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강태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노래보다 먼저 터져나온 감정이었습니다. 강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대로 뛰어갔습니다. 강태수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객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오성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늦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만남은 가장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참 뒤 강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강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에 강태수는 다시 울었습니다. 강지혜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강태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도 나중에 후회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뒤늦게 알았다고 했어요. 강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혜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최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을 향했습니다. 최도연은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청소부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민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회사의 시작에는 강태수 씨가 있습니다. 행사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까지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최도연은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오래.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박 차장, 민수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당신이 비웃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부였어도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소집하십시오. 예. 민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민수는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직급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문화, 나이보다 품격을 먼저 보는 문화. 몇 달 뒤 회사는 특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주인공은 강태수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강태수는 딸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최도연과 오성철, 소연도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진심은 늦어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수천 명의 관객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노래였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무대 위 강태수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끝까지 사람을 믿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직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살았느냐가 진짜 가치입니다. 그날 무대를 가득 채운 기립박수 속에서 강태수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최도연은 평생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진짜 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스크린에는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만든 품격에 있습니다. 그 문장과 함께 강태수의 노래가 밤하늘로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